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되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오늘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불신을 거두어들이기 힘들어서 의원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 대세론을 굳혔는데요. 2차 슈퍼위크를 하루 앞둔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또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던 곽상도 의원. 오늘 오전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면서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사퇴의 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도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둬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먼저 권 전 대변인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워낙 국민들의 분노를 산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도 그랬지만 그것이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부모의 도움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역시나 분노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안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또 논의가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제 사퇴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걸로 바로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당사자들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사실 이 사안이 계속 덮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추석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사안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급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당사자가 처음에는 해명을 통해서 이 상황을 넘어서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제 사퇴한 것이니까 우선은 일단 그런 배경으로 사퇴한 것 같습니다. 네. 신 부대변인도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오늘 곽상도 의원께서 이제 의원직 사퇴를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도 비호를 한 적이 없고요. 네. 저희도 원칙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곽상도 의원을 놓고 이제 제명안을 해야 되느냐 이걸로 좀 논의가 있었다가 예. 이제 오늘 곽상도 의원께서 이제 전격적으로 결단을 해서 예. 이제 이거는 의원직 사퇴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저희는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이 곽상도 의원의 그 50억에 대한 그 퇴직금으로 받은 거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은 이를 통해서 이 화천대유의 몸통을 이제 곽상도 의원 내지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자꾸 이렇게 뒤집으려는 전환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더 진실인지 그걸 더 가려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예, 예. 이거는 윤희숙 의원께서 저희 당에 계신 분이 이제 의원직 사퇴로서 부동산 투기 의혹, 본인의 의혹도 아니고 가족의 의혹으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요. 예. 이번에 곽상도 의원께서도 또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을 조금 의미 있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논란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통한 수사를 계속해서 촉구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곽 의원의 결기에 감사하다라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다 이러면서 특검을 이제 수용하라는 측으로 야당은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의 수사가 뭔가 한계가 있고 그 지점이 되게 부족하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면 저는 그때는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사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방금 전에 이제 뉴스로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적으로 아주 공정하다. 그러니만큼 내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관을 이 특정 사안에 있어서만 불신한다고 하는 건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특검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특검을 하려고 하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법을 만들 때는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으로 조항으로 적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논의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바 이것을 다 잘 할 수 있게 돕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방금 이제 오 시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 시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일선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는 검사님들 다 공정하게 하시고요. 수사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님의 지금 사건을 수사하는 그 사건은 평검사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하고요. 다만 이 사건은 지금 미래 권력으로 유력시 검토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 수뇌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지금까지 검찰이 그 대선을 앞두고서 얼마나 대선에 개입했던 것들이 많은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는 더 강력한 수사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성역을 없애고 더 좌우에 불편부당하지 않은 정말 공정한 검사가 와서 모든 거를 다 저희는 뼈를 깎는 그 자세로서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현직에 있을 때 비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민주당이 특검 요구해가지고 그때 저희는 그걸 받아가지고 특검법을 따로 제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성역 없이 실시를 했고 이제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여당이 되다 보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내로남불의 비판을 또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참 저희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국정의 혼란과 이걸 수습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어서 이야기를 예, 드려보면 주시죠. 예. 저는 이것의 본질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국민의힘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알려졌지만 그것을 덮으려고 했던 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되려 이제 적반하장으로 뼈를 깎는 조치로서 이걸 드러내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알았던 정보는 계속 꽁꽁 숨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특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요구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만 특검에 예,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드러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드러난 것은 이제 법 적용해서요.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고 감옥 가면 되는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은 의혹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드러나지 않은 의혹 상태입니다. 많은 지금 까도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막 압수수색하러 가면 핸드폰 밖으로 던지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재명 지사가 수사 100% 동의한다 그러고 자신 있다 했고 일원도 안 받았다 했습니다. 그럼 특검을 왜 거부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고 공부 잘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면 시험 봐가지고 성적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의고사를 쳐서 80점인지 90점인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특검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특검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상설특검법이 현재 유효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이 돼서 현재 유효한 법안이고요.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판단만으로도 지금 특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나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지금 신인규 대변인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제주 경선이 어제 있었죠. 이재명 후보의 역시 결과는 과반 압승이었습니다. 대장동 의혹 여파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뭐 전북 지역도 그랬었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격차가 좀처럼 뭐 크게 좁혀지는 않는 상황인데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 이유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현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민주당 경선 내에서 이 대장동 논의가 네거티브처럼 좀 느껴지는 측면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후보들이 이야기했다기보다 특정 후보를 좀 공격하기 위해서 대장동 건을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예. 여기에 이제 크게 민주당 당원들이 좀 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대장동 사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여기에 주인공은 김만배 씨죠. 이것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성남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이제 보게 되면 예. 이 전체가 이재명 지사가 잘못한 것만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평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신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계속되고 있는 과반 압승에 대한 이 현재 판세는 어떻게 좀 분석하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재명 후보가 압승으로 끝날 거다, 결선 못 간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 당이 기득권일 때가 있었죠. 이해창 대세론이라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해창 대세론 같은 경우에 그 대세론이 쭉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기득권이 없는 쪽에서는 역동적인 흥행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화가 다 됐기 때문에요. 이미 이재명 후보의 이 기득권이 된 이 대세론을 꺾기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화천대유가 터지고 있으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이게 예.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조국 전 장관 때도 그 조국 수호 정신이 많이 발동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재명 수호 정신이 발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세를 또 추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예. 이제 워낙 대세가 굳어지면 이제 그쪽으로 표가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은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대세 있습니다. 지지론이 좀 더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더 이런 공고화가 이유 이미 다 때문에.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이 열리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대세론을 이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결선 투표를 가장 바라기 때문에 반전을 꾀하려고 할 텐데 글쎄요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아까 신영규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좀 쉽지는 않아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남 광주에서 한 번 이제 이낙연 후보가 1위를 차지했던 거, 그것도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이기셨죠. 근데 그 이후로는 이재명 지사가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과반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고요. 예. 되려 이제 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되는 선거는 내일 있을 슈퍼위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거인단에는 당원이면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당원이 아니면서 선거인단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당원이 아니면서 선거를 하시는 분들이 내일 투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거의 이제 이번 민주당 경선이 이제 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 전 대변인께 이런 질문을 드려도 신 부대변인께 질문 드려도 답은 좀 똑같을 것 같은데 굳이 좀 달리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내일 슈퍼위크 2차 슈퍼위크가 있고 명락대전을 뭔가 조금 반전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거 어떤 반전의 어떤 결과가 나타날 만한 어떤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제가 선관위 대변인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민주당 경선을 유심히 많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론도 네. 많이 보는데요. 참 정책 얘기 많이 나와서 저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책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훌륭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지금 명락대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락대전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고 저는 평가를 하기 네. 때문에 네.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고 지금 계속해서 투표율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예. 이런 낮은 투표율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6명의 경선 후보 중에 2명이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도 조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 선거가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더 높아질 텐데 그런 형국은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민주당이 대선 경선에서 그 사퇴한 그 후보들의 득표를 유효 투표에서 배제하기로 좀 한 것을 놓고 이제 당내에서 또 한 번 경선 불복로 논란이 또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측은 규정상 문제 없다 일축했고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또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저희 당의 선관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굉장히 선관위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지지자들이 다 강렬하게 요청을 할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더 고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을 더 고수해야 되고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는 듣되 결국 판단은 선관위가 하는 것이고 예. 모든 선거 관리의 총체적 책임은 선관위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할 부분인 것이지 예. 이거를 뭐 양쪽에 더 의견을 너무 이렇게 불을 지펴서 더 시비를 일으킬 건 없다.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특별 당규에 명시된 내용을 예. 사실은 다르게 해석해야만 지금 경선에
이제 투표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규의 내용을 보면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어서는 그 이제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효 투표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조항대로만 보면 사실은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이 당규는 대선기획단 이전에도 되게 여러 번 검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문제가 되었다면 그때 변경되었으면 모를까 지금 단계에서 변경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이 부분에 한 예. 번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또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현실이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월등한 차이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조금 더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정리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이낙연 후보의 결선 투표행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가능성을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결선 투표를 가야 뭐 거기서 뒤집든지 뭘 한 번 더 노려보든지 뭘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차이가 거의 뭐 15%에서 20% 가까이 지금 차이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수도권이 남아 있습니다. 예. 수도권이 가장 큰 표밭일 겁니다. 근데 경기지사로서 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이게 아마 뭐 수도권 표가 오픈이 되면 더 이거 대세로는 더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당내에서는요? 저도 일단 물론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이건 확정이 되었다 예.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죠. 어렵죠. 왜냐하면 물론 그렇죠. 한 80만 예, 예. 이상이 아직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아마 결선 투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5번째 TV 토론을 벌였는데 이제 2차 컷오프까지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상황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이제 저희 당 경선은 굉장히 지금 좀 주목을 많이 끌고 있는 게 좀 역동성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 2, 3위의 그 순서 물론 저희가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공정성 가서 공개를 하고 지금 2차 컷오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명 안에서는 순위 공개를 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1, 2, 3위가 누가 되느냐도 더 궁금하겠지만 예. 더 지금 관심이 가는 것은 이 4위에 예. 누가 들어가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토론회도 지금 여러 차례 이제 다 했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토론회 변수가 한 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토론회에서 더 많은 후보들께서 이제 끝까지 힘을 다하셔서 본인의 경쟁력을 어필하실 것 같고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최지영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의 품격이라든지 안정된 자세를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예. 우리 원희룡 후보님은 균형감하고 아주 논리력은 아주 최우수이신 것 같고요. 우리 하태경 후보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파고드는 아주 집요한 공격수 같은 그런 전투력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면서 우리 안상수 후보님도 대중과 아주 친근하게 호흡하는 그런 경륜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아주 그 진지하신 모습으로 또 자기의 일관된 주장을 계속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5명 후보에게 모두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 1, 2, 3위 정도는 대체로 누가 될지 예상이 된다라는 평이 많습니다만 예. 이 4위는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직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갖고 안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데 1, 2위가 아니라 4위 정도라고 하면 어쨌든 거기에 이제 팬덤이 있는 측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하태경 후보가 또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그 정도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관전 포인트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지사나 최영 후보나 각자 이제 좀 포지셔닝이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4위로 누가 될지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TV 토론회, 2차 토론회 상당히 그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비방 설전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당 경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뭔가 짧았다. 좀 더 깊은 논의로 더 들어가려고 하면은 막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사회자분께서 제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8분이 지금 토론을 2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본경선에서는 4명을 추립니다. 4명을 추리게 되면 이제 1대1 맞수 토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돌면서 다 4분이 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좀 더 깊이 있고 이런 심화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당의 그 경선에 대한 룰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민주당은 결선 투표를 하지만 저희 당은 결선 투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이 추려지면 그 4분께서 가장 많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분이 당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달리 말하면 역전의 기회가 굉장히 열려 있는 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당원 당규에 따르면 우리 당에서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민참여 경선 하셨을 때 3%로 출발해서 그 대선 후보로 당선되신 드라마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뭐 4등 후보로 누가 들어오시든 간에 일단 3% 정도 지지율은 다 있으실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아주 역동적인 경선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그 비방전을 펼칠 때 원팀 얘기가 나올 만큼 좀 우려의 목소리 나왔었는데 네. 어제 2차 토론회 보시면서 그 두 후보 간의 설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뭐 아직까지 그게 앙금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막바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팀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될지가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는 되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국정감사 첫날이었는데 여야가 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역시나 격돌을 했습니다.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특검과 관련해서 뭐 피켓을 들고 나와서 서로 좀 문제를 겪기도 했었는데 오후부터는 서로가 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여야의 뭐 싸움은 계속되어 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선 전국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전 일단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걸 떠나서요. 이 국정감사의 기능을 좀 알아야 됩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서 행정부 감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이제 시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화천대유 때문에 특검을 받니 안 받느니 지금 이거 가지고서 정쟁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해지고 어차피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조금 더 책임 있게 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민주당이 특검은 안 받겠다라고 더 버티면 버틸수록 더 본인들이 이거는 숨길 것이 있다. 더 이거는 범죄를 옹호한다는 인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정리를 해서 당 차원에서 특검으로 갈 건 가고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전 대변인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실 국정감사가 이렇게 이제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만 꾸려지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근데 어쨌건 저는 특검이라고 하는 주장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걸 철회하게 되면 국정감사가 국정감사의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예. 이번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좀 더 이야기해 드립니다. 예. 네.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로 저는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이 성과가 있는 부분과 한계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과 화천대유의 비리 사건은 저는 이제 뭐 묶어서 보려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르게 봐야만 이걸 각각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천대유 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비리 의혹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다 드러내고 그 돈이 누구를 향했는지 찾아야 되는 거고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그런 식의 개발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민영 개발로 100% 하려고 했던 걸 일부라도 공영으로 가져오고 분양 리스크가 있었던 것을 두고 공공이 일정 정도 우선주로 돈을 이제 공공의 돈으로 가져온 것 자체는 좀 다르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천대유 비리 의혹과 대장동 개발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반론 저 그 화천대유 구조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사실 이념 정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공으로 하면은 다 선하다는 느낌을 주고요. 민간으로 하면은 다 악이라는 개념을 줍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걸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당 이름을 도둑의 힘이라고까지 조롱을 하셨는데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민간 개발을 도둑으로 표현하고 다 악한 걸라고 규정을 짓는다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하면 안 됩니다. 헌법을 고쳐야 돼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왜 공공은 실패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성남도 이게 공과 민이 이거 관민이 같이 이거 컨소시엄에 엮어서 같이 했거든요. 이건 사실 공공의 실패예요.
공공에서 민간을 특혜를 주면서 일부를 데리고 와서 이익을 몰아준 거거든요. 결정한 사람이 공공입니다. 이거 공공 개발하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난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이 할 일은 시장이 열심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감독하는 역할이 공공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아이프레임으로 바꿔서 나는 잘했고 국민의힘은 도둑이고 민간업자들은 다 도둑이다. 그럼 헌법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특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시는데 현재 검찰 수뇌부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민주당은 믿겠죠. 본인들이 검찰 장악을 끝냈기 때문에 너무 든든할 겁니다. 근데 반대 진영에서 보면은 이미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장관하고 2년 4개월 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다가 지금 찍혀 나와가지고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검찰 체제를 믿고 수사할 테니까 기다리고 가자. 이거 야당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아까 TV에서 인터뷰 보니까 유동규 씨의 체포에 대해서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자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는 유동규 씨 바늘 도둑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소도둑 되지 않겠습니까? 바늘 도둑 관리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소도둑까지 관리를 하겠다면서 대선 후보에 나오는지 저는 야당 입장이지만 조금 본인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전 대변인도 반론 네,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되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측 중에 하나는 그때 초과 이익은 공공이 가져왔어야 된다. 그리고 민간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100% 공공이 했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모든 걸 공영화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보면 성과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말하신 대로 이제 검찰 수뇌부를 믿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만 봐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의 후보에게 고발 사주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 역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수사해라라는 말이 맞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믿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나온 내용 하나만 제가 밝히면요. 예, 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이 대장동 개발을 잘했다고 공적 조서를 썼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국무총리이신 김부겸 총리께서 행안부 장관이실 때 이 대장동 개발을 공적으로 봐서요. 행안부 장관이 표창을 줬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표창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